안녕하십니까. 밀레토스 통합사회 강사 안수정입니다. 4월 30일 치러진 마석고 1학기 1차 지필고사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22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되면서 통합사회 내신 난이도 향상이 예상되었습니다. 마석고의 통합사회는 종합적이고 심화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역시 그 경향과 크게 벗어나지 않게 출제되었습니다. 다음 목차에 따라 진행되겠습니다. 출제 문항 분석, 난이도 분석, 문항 유사도, 마지막 총평으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석고의 시험 범위는 1단원에서 3단원입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단원 수는 같지만 학습 범위는 줄어들었습니다. 총 26문항이 출제되었으며 문항의 배점은 3.2점에서 4.6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문항 수는 증가하였고 5점대 배점이 사라졌으며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은 다소 감소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원별 출제 문항 수를 보면 1단원 통합적 관점에서 4개의 문항, 2단원 인간사회 환경과 행복에서 9문항, 3단원 자연환경과 인간에서 13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마석고는 3단원 자연환경과 인간의 출제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기후 관련 단원은 세계지리의 자료를 활용하여 심화 문제를 출제하는 등 이전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험 범위가 작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점은 2단원의 출제 비중과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각 문항별 분석을 보시면 대부분 워크북과 교과서 기본 개념을 토대로 외부 지문, 모의고사 변형 자료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문항의 경우 교과서에서 매우 지엽적으로 출제되어 학생들이 교과서의 작은 글씨까지 꼼꼼하게 학습하지 않았다면 어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번 문항은 내용은 어렵지 않으나 게임을 통한 순서를 찾아가는 문제로 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당황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6번 문항은 외부 지문을 활용한 문제였습니다. 보기는 교과서 개념을 활용하여 쉬웠으나 처음 본 지문을 활용하여 어떤 관점인지 찾아내야 하는 문제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풀어야 하는 문항이었습니다. 9번 문항은 탐구 과목인 생활과 윤리의 모의고사 자료를 활용한 문제였습니다. 교과서와 워크북에 나오지 않는 지문이며 어떤 사상가인지 이들의 주장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1번부터 15번은 시험 범위 전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가 다 출제된 페이지입니다. 특히 11번 문제는 마석고 사회 한국사에서 많이 나왔던 유형인 방탈출 문제 유형이 출제되었고, 이는 교과서 단원 평가에 있었던 유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익숙하게 풀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머지 16번부터 26번까지는 3단원에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프는 교과서와 워크북에 나온 것 외에 세계지리 모의고사에서 자주 출제되는 그래프를 활용한 문제가 여러 개 출제되었습니다. 교과서와 워크북만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처음 보는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마석고는 지도와 그래프를 종합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이번 시험의 지도 문제는 전체적인 위치에서 찾기보다는 기후대를 세세하게 분석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20번 문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워크북에 나와 있는 지도를 활용하였고 그 지도에서 아메리카 부분을 확대하여 출제하였습니다. 자세하게 학습하지 않았다면 기후대를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21번 문항은 이번 시험에서 가장 배점이 컸던 문제입니다. 마지막 26번 역시 지도는 나와 있으나 실제로는 국제협약의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석고 1차 지필고사의 난이도는 중상으로 예상됩니다. 이전 시험과 난이도의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처음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실제 난이도보다는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 중에 첫째, 중학교와 비교해서 지문이 길어졌습니다. 지문을 읽다가 집중력이 약해졌다면 쉬운 지문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새로운 문제 유형인 코딩, 드론의 이동, 방탈출,
또는 탐구 과목의 자료 활용 등 기존의 문제집에서 보지 못했던 문제 유형으로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보기는 쉬운데 자료 해석이 헷갈려 틀리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셋째, 마석고에서 가장 지역적인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시험지 첫 장에서 교과서와 워크북에서 본 적 없는 것 같아 당황했을 것입니다. 매우 지엽적이고 학교에서 언급을 하지 않고 가셨지만 교과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하지 않았다면 배운 적이 없다고 느껴졌을 겁니다. 예시 문항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항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교과서 한 켠에 있던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쪽에 있는 교과서의 한 켠에 있던 학자들이 주장한 행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 주장 내용을 일부를 변형해서 출제되었고요. 위치를 바꿔서 오답으로 내었고요. 또 한 켠에 있던 평가 행복의 기준입니다. 그 중에서 사회적 지원을 경제적 지원으로 이쪽에 있는 일부 내용이죠. 변형하여 출제하였고 워크북에서 따로 필기한 내용도 이 보기 안에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제 하나에 교과서에 있는 지엽적인 내용을 일부 발췌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워크북에 있는 내용까지 해서 새로운 유형의 코딩 문제로 이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출문제에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된 이유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처리가 되었으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학생들의 시험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문항은 학생들이 흥미롭게 풀었을 문제입니다. 규칙을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문제의 마지막에 단, 진술이 틀린 카드는 선택하지 않음이라는 말이 들어와 있고 이걸 통해서 잘못된 문항은 지워버리고 시작했다면 문제는 오히려 쉽게 풀렸을 것입니다. 9번 문항은 배점이 큰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자주 나왔던 아리스토텔레스나 혹은 에피쿠로스가 아닌 공리주의와 스토아파를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탐구 과목인 생활과 윤리의 자료가 포함되었고 심화 문제입니다. 우선 가의 지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느 학파인지 구분하고 어떤 사상인지 구분해 놓고 그들에 대한 질문을 찾아가는 것인데요. 워크북 내용만으로 풀기엔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이번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는 문항입니다. 18번 문항의 그래프를 보면 교과서와 워크북에 없던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기후 구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암기했거나 이해한 학생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프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기준을 명확하게 몰랐다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이번 시험에는 이러한 그래프가 두 문항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앞으로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도 반드시 숙지가 필요합니다. 21번 문항은 이번 시험에서 가장 배점이 큰 문항입니다. 교과서나 워크북의 내용과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학교 수업에서 설명하신 걸 꼼꼼하게 필기하지 않았다면 이 답은 찾아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21번 문항의 답에 해당하는 건 수업 시간에 교과서나 워크북에 없고 따로 필기한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밀레토스 학원에서는 시험을 앞두고 천기누설 모의고사를 배포하였습니다. 재원생은 시험 대비 자체 교재를 배부하여 학교에 맞는 시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기누설 모의고사와 시험 대비 교재에서 이번 시험과 유사한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5번 문항을 보시면요. 시험 대비에 있던 문제와 유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맹자의 교과서나 워크북에 있는 맹자의 글을 활용한 문제였고 유사한 형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11번 문항은요. 한국사에서 많이 나오던 형태의 방탈출 문제였고 이번엔 행복 단원의 행복의 기준에 출제되었고요. 저는 이거와 비슷한 문제를 예상 문제에 넣어놨습니다. 15번 문제는요. 시험 문제에 보면 온대기후의 특징을 통한 기후 그래프를 찾는 문항입니다. 시험 대비 교재에도 이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그래프의 형태는 다르지만 지문을 통해 온대기후의 특징을 구분하고 해당 그래프를 찾는 유형이 비슷했습니다. 22번 문항은 모의고사 변형 문제로 자연재해 단원에 해당합니다.
워크북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하였고, 저 역시 기출문제를 유사하게 모의고사를 변형해서 문제를 출제하였고, 이것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4번 문항은요, 모의고사, 시중 교재에도 비슷하게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마석고도 이 유형을 유지하여 출제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우 유사한 형태죠. 20문항의 경우, 26번의 문항의 경우는요, 교재와 중간고사 문항에 비슷한 형태가 출제되었는데, 이 지도는 교과서는 아니고 워크북에만 있는 지도입니다. 이전에 마석고가 사용하던 교과서에서 발췌했던 형태의 문제고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익숙하게 지도를 보지 않았다면 지도만 보고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후 그래프는 시험 대비 교재, 천기누설 모의고사 등에 넣었고 이 유형의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재완생들은 여러 번 연습했던 문제라 오히려 기후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었습니다. 저희 밀레토스 통합사회 수업은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마석고 맞춤 교재로 시험 대비를 나갑니다. 교과서와 워크북을 기반으로 하고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유사문제를 담은 마석고만을 위한 교재가 만들어집니다. 교과서엔 없지만 마석고에서만 추가해서 배우는 심화 내용 역시 오랫동안 마석고를 지도했기 때문에 미리 대비가 가능합니다. 마석고 1차 지필고사는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에는 워크북만을 가지고 수업을 하셨다면 이제는 교과서 자료까지 꼼꼼한 학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퀴즈, 추가 내용도 놓치지 않고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번 시험은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과목 평균은 40점대 후반에서 50점대로 예상합니다. 다음 시험 범위는 4단원 문화와 다양성, 5단원 생활 공간과 사회입니다. 특히 마석고는 4단원에서 통합사회 교과서를 넘어서는 탐구 과목인 사회문화, 세계지리의 내용을 자주 출제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심화 대비가 필요합니다. 5단원은 워크북과 교과서를 통해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쉽다면 신유형이나 지역적인 내용을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석기의 통합사회 문제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와 탐구 과목의 자료를 활용한 문제를 자주 출제합니다. 22 개정 교육과정은 통합사회가 수능 과목으로 되면서 걱정이 많아지셨을 것입니다. 마석고의 다양한 문제 유형은 수능 출제 예상 샘플 문제와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는 내신 대비가 철저히 된다면 모의고사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시험을 치르고 중학교 때 잘했던 학생들은 많이 놀라기도 또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수행평가와 2차 지필고사에 집중하여 최종 좋은 등급으로 갈 수 있도록 격려가 필요합니다. 2차 지필고사에서는 더 다양한 유형, 더 심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중해서 기말고사까지 치러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치르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밀레토스 통합사회 강사 안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